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장, 조금 시간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 이 시간에 2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에서는 우리가 아민 계통의 화합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암모니아에 다른 알킬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민 계통의 화합물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아민은 우리가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어떠한 취환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아민이냐 아니면은 2차 아민이냐 아니면은 3차 아민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아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여기가 충분히 8개 옥테트를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뭐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민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됩니다. 비공유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 쪽에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암모늄 염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와 같은 암모늄 염. 그래서 이와 같은 아민이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로스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암모늄 솔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구조들은 우리가 물의 구조와 유사 형태가 되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 N이 가지고 있는 혼성궤도 함수가 결과적으로는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되면은 요 각도가 109점 그다음에 5도가 정확하게 돼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 있는 요놈이 비공유 전자쌍으로서 360도 각도에서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많은 각도를 차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것보다도 각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109.5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8도로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혼성궤도 함수로 봐서는 C나 O나 N이나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은 C인 경우에서는 109.5도가 되지만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각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본다면은 뭘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카이럴 센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카이럴 센터를. 근데 이 카이럴 센터가 이와 같은 요 위치가 분자 내에서 자꾸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R이라면 이것은 S가 되는 거죠. 계속 내가 카이럴 센터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카이럴 센터가 우리가 탄소에서 있는 경우에 R이라든지 S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화합물들 이름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는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또 암모니아는 아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뭘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이드로진 본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간에 하이드로진 본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아민 화합물들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벌레에 물렸을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따갑고 그 다음에 붓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티히스타민 제제를 맞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상처가 사라지고 해주게 되죠. 그때 이제 히스타민 구조가 이와 같은 아민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다졸 형태의 화합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엔티히스타민 제제로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행태는 엔티 클리어 드러그라고 해가지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와 같은 아민 이와 같은 종류들이 붙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아민 구조가 되겠죠. 아민, 사이클릭 아민 아니면 2차 아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트로파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게 어떤 뭐 사람들의 정신을 좀 착란시키는 이런 행태로 알려져 있지만은 지금은 화학적, 생물학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화학전이죠. 화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노출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독제로 이와 같은 아트로파인이 해독제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은 자연에서 존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 화합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아로마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C가 한 개 있죠. 거기에 뭐가 되냐면 N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페닐, 그 다음에 에스레, 그 다음에 아민 형태의 화합물들이 자연에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안 좋은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격렬하게 했을 때에 뭐 아드레날린 분비가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요 유사한 구조가 요 똑같이 NH2냐 여기는 N-메스리냐에 따라서 약간씩 노르에페드린 행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메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2에 그 다음에 메실 그룹이 있는 것이 메스암베타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가 되나요? 힐로뽕이라고 하는 힐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이죠. 근데 원래의 힐로폰이는 기분을 업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 자체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힐로뽕,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둘 다 발음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메스암베타민은 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마약, 그죠? 형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칼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인장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들인데 이것을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2페닐 에스라멘이 자연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계통의 화합물들이 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 페닐, 그 다음에 여기에 메슬 에스리죠. 에스라민 계통의 화합물에 여기에 다이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도 이와 같은 세로토닌도 보게 되면은 세로토닌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아로매틱이라고 본다면은 여기가 아로매틱이면 CH2, NH2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아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민은 뭐냐 하면은 비공유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염기에 관계없이 이 자체가 하나의 염기로 돼 가지고
그 다음에 SN2 반응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이와 같은 암모늄 솔트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를 또 다른 암모니아가 하나를 뽑아내주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1차 아민 아니면은 2차 아민 아니면은 이와 같은 3차 아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4차 암모늄염을 그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아민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차 아민이죠. 1차 아민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브리엘 신세시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연구자가 이제 개발한 합성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N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거꾸로 와서 한번 본다면은 요 N은 여기에서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요 N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떤 반응이 되나요? 산과 염기 반응이죠. 산과 염기에서 이와 같은 염기를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안정한 N-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N-는 뭐하고 여기에서 그냥 암모니아에서보다는 더 세게 SN2 반응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SN2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아민이라. 그래서 이것을 깨어주면 되는 거죠. 아마이드 그룹을 그 다음에 깨어주게 되면은 애시드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와 같은 아민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가브리엘 신세시스에서 가브리엘 연구자는 뭘 받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아민 소스로서 뭘 사용을 한다? 포탈리마이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포탈리마이드는 이미 여기에서 N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NaOH나 KOH에서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것들이 Ni온이 전자 이동이 가능해주게 되겠고, 이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자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레소넌스 구조가 3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상당히 안정해.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의 뉴클로파일로 해가지고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알킬레이티드 이마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보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 줄 수 있게 되겠나요? OH-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치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리 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N- 그 다음에 N-가 물에서 H를 잡으면은 하나의 NH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한번 해주게 되면은 NH-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NH-는 물에서 H를 잡으면은 이와 같은 NH2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차 화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포탈리마이드는 어디가 끊어졌는가 하면은 여기가 끊어졌고 여기가 끊어졌지요. 그럼 나머지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레이트가 1개, 그 다음에 이쪽에 1개 가지고 요 화합물이 바이프로덕트로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머리 아민, 1차 아민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민 소스로서 포탈이마이드를 사용하는 이 방법을 맨 처음에 찾아낸 신세시스가 가브리엘 신세시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민을 조금 전에 가브리엘 신세시스처럼 포탈이마이드에서 연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을 한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을 리덕션 시켜서 이와 같은 아민으로 만드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나이트릴 화합물을 다시 한번 리덕션 시켜줘가지고 아민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 아, CN을 붙이기 위해서 알킬 할라이드. CN 붙였죠? 그 다음에 이 CN 3중결합에다가 뭘 하나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용해가지고 리덕션 시켜주지요. 그 다음에 물로 워크업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아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아민을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이와 같은 포탈리마이드를 사용해서 해주는 가브리엘 신세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을 리덕션 시켜가지고 아민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이와 같은 나이트릴 그룹을 리덕션 해가지고 이와 같은 아민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를 리덕션 시켜가지고 아민으로 만드는 방법. 물론 이것도 아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가, 하나는 뭐가죠? 가브리엘 신세시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 첫 번째는 포탈리마이드, 나이트로 그룹을 리덕션 시켜주는 거, 아니면은 나이트릴 그룹을 리덕션 시켜주는 거, 아니면은 아마이드 그룹을 리덕션 시켜주면은 뭐가 얻어진다? NH2가 얻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트로 그룹을 아민으로 바꾸는 반응이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는 것이나 아니면은 FE 철가루를 그 다음에 HCl 용액 속에서 반응을 시켜주는 것이나 틴 가루를 HCl 용액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NO2가 NH2로 잘 바뀌게 됩니다. 잘 바뀌게 돼. 그러면 우리가 IR이나 NMR 이런 데서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뭐가 생성이 됐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반응은 쉽게 잘 가는데 실제적으로 반응이 가는 반응 메커니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NO2가 먼저 NO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NHOH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NH2가 O가 빠져나가면서 NH2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어왔지만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전자가 더해지고 빠져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NH2O가 결과적으로는 NO2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H2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 한 번만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수소화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철가루와 HCl 용액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금속가루가, 대부분의 금속가루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산성 용액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가 NO2에서 NH2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중간에 거쳐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SN2 반응이다, 이완 반응이다, 막 여러 가지 반응을 했지만은 그런 반응들은 우리가 화살표를 끄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식으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가는 반응이지만은 반응 메커니즘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와 같은 리덕션이라든지 옥시데이션 상태의 반응은 상당히 메커니즘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이트로 그룹에서 아민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와 같도록 아민으로 되는 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아민 그룹을 얻는 과정들, 그죠? 이와 같은 반응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용기로 보게 되면은 쉽게 반응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팅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싱글렛 일렉트론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반응 메커니즘 설명도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SN2 반응이나 이완 반응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대부분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살표들에 꺼가지고 가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옥시데이션이나 리덕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나이트릴 그룹을 아민 그룹으로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AET라고 하는 것은 싱글렛, 그 다음에 일렉트론, 그 다음에 트랜스머.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볼까요? 소듐. 뭐가 되나요? 전자 한 개가 맨 마지막 궤도함수에 있죠. 왜냐하면은, 1A 족이니까 그러면 전자 하나를 또 금속원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 한 개를 주는 겁니다. 한 개를 줬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전자가 두 개가 올라가죠. 두 개가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나?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전자를 소듐으로부터 한 개를 받았죠. 한 개가 받은 것밖에 없어. 한 개 받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O-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전자를 한 개 받았죠. 그러면 한 개 받았으면 이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한 개가 되면 또 하나의 결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죠? 이와 같은 전자 이동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전자 이동이 이런 식으로 가능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요 카르보닐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소듐 메톡사이드가 이당량이 아주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카르보닐에 주는 것처럼 여기에 소듐에서 전자를 이쪽 카르보닐에 전자를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가 뭐라고 만나주게 되면은 OH. 그 다음에 요렇게 해도 이놀, 요렇게 해도 이놀이 되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가능해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당량의 NaOH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이놀 형태의 화합물이 키토 형태로 바뀌게 되면 한쪽은 키토 형태로 바뀌고 한쪽은 알코올이 그대로 남아있는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이놀에서 이와 같은 키토폼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가 되나? 토토머리제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놀폼이 뭘로 바뀐다? 키토폼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을 어떻게 리덕션 시켜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민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반응은 두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애매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아민하고 카르보닐을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나? 이민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민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뭐겠나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소듐 사이아노 보로 하이드라이드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H-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아민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요거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H-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NH-가 되는 것이고 H를 잡으면은 NH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NH2에 H 이게 되나? 이와 같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나? 아민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카르보닐 그룹에서 아민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바뀔 수가 없죠. 뭐가 되나? 이민을 거쳐가지고 이민이 리덕션 되면서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소듐 사이아노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뭐 꼭 안 되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스트롱한 강한 리듀싱 에이전트가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리덕션을 시켜주는 경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소듐에 그 다음에 사이아노 그룹에 그 다음에 BH3가 있는 H-는 여기 있는 H-보다는 훨씬 더 반응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가? 이와 같은 소듐 사이아노 보로하이드라이드에 있는 요 H는 여기에 비해서 뭐가 되나? 마일드한 리듀싱 에이전트다. 환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소듐 그 다음에 사이아노 보로하이드라이드가 반응을 해가지고 요 이민이 이중결합이 CN 단일 결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1차적으로는 아민하고 카르보닐 그룹하고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CN 이중결합을 CN 단일 결합으로 바꿔만 줄 수 있는 소듐 사이아노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2차 아민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행태에서 이와 같은 아민을 여기서 1차 아민을 사용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2차 아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민륨 이온이 된 상태에서 유계 리덕션을 되게 되면 이와 같은 3차 아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1차 아민, 필요에 따라서는 2차 아민, 필요에 따라서는 3차 아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반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요것은 실제적으로는 단계별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먼저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민 형태가 이와 같은 하이드라이드에 의해서 보로하이드라이드에 의해서 리덕션이 되면서 이와 같은 세컨더리 아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아민을 만들어야 돼. 합성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아민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에다가 그 다음에 아민을 반응시켜 가지고 이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민을 리덕션 시켜서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2페닐 에탄 아민을 우리가 어떻게 합성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이와 같은 아민에다가 아민을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이민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이민을 리덕션 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아민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아민의 니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무슨 그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요놈이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은 요것보다는 여기 더 세고 요것보다는 이게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베이시스티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렇게 가는 것은 별 어려움 없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행태에서 이런 식으로 애시드하고 반응을 해도 마찬가지고 일렉트로파일하고 반응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태는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4차 암모늄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베이스하고 이와 같은 이것이 베이스가 되겠죠. 전자를 밀어줄 수 있으니까 애시드하고 반응을 했을 때에 그때에 짝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가 짝 염기가 되겠죠. 자, 에셀라면에다가 HCl을 반응시켜 준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암모늄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슬 그룹이 3개, 트라이에슬 아민에다가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H가 있는 4차 암모늄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민이 쉽게 HCl하고 반응은 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반응은 잘 갑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죠. 왜? 여기에 베이시스티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밀어넣어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합물은 100%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런 화합물은 전자는 줄 수가 있는 아민 계통의 화합물이지만 이것이 물에 잘 녹을 하는 거죠. 물에는 녹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어디에는? 용매에는 잘 녹는다는 거죠. 특히 다이크로메테인,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되나? 사이클로 헥산 암모늄, 헥산 암모늄 클로라이드가 4차 암모늄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놈은 또 뭐가 되나? 물에는 잘 녹는데 뭐가 되나? 다이크로메테인, 용매에는 안 녹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 왜? 산이나 그 다음에 염이 되면은 물에는 녹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기화합물은 물에는 안 녹아.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은 아민과 이와 같은 알코올이 섞여 있을 때 이것을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게 되겠죠. 보일링 포인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분리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다가 뭐라는가 하면 다이크로메테인 용매를 넣습니다. 그럼 이것도 녹고 이것도 녹은 상태가 되겠죠. 거기다가 물을 가해주게 됩니다. 뭐가 있는? 산이 있는. 왜냐하면 이와 같은 NH가 있으면 산하고 반응을 잘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산성 용액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물층이 위로고 다이크로메테인은 아래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을 가해줬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뭘 만든다는 얘기, 이걸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만들어지게 되면은 있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여기에 녹아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녹아 있을까요? 이것은 100% 여기에 녹아요. 왜? 암모늄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OH는 하나는 반응을 안 하지만 이것은 이와 같은 반응을 잘 해. 그러면은 둘 다 용매에 녹아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물에 녹아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용매에 녹은 상태가 되니까 둘이가 뭐가 되나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는 용매층에, 하나는 물층에, 하나는 다이크로메테인층에, 하나는 물층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뽑아내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이와 같은 알코올을 사이클로헥사놀을 분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층에 있는 요것은 분리해내면 이게 되죠. 물층에 있는 것은 다시 이와 같은 염을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염기가 되겠죠. 염기를 여기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나요? NH4 플러스에서 H를 하나 떼내게 되죠. 그러면은 암민이 되겠죠. 암민은 다시 뭐가 들어가 주게 되나? 물에 녹지 않고 용매층에 녹아 들어가 주게 되죠. 그럼 용매층을 먼저 이렇게 뽑아내놨어. 이쪽에서. 그 다음에 용매 날리면 이거 나와. 또 다른 용매층에는 뭐가 되나? 여기 녹아 있던 것이 아민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녹게 되나요? 여기에서 HCl을 뽑아내 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이크로메테인층에 녹아서 용매층에 녹아서 그 다음에 요 날리게 되면은 사이클로헥산을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라스 거에서 날리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가 되나 사이클로헥실아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을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쓱싹 해서 뭐가 되나 두 개의 화합물을 아민 화합물하고 알코올 화합물이 섞여 있을 때는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은 의약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벤젠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은 물에 잘 녹겠나요? 물에 녹지 않겠나요? 이거죠. 워터 인솔루블이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뭐가 되나요? 모두가 다 대개 수용액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죠. 그러니까 약이 이와 같은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안 녹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우리 몸속에서 쉽게 녹일 필요가 있을 때는 뭘 하나?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여기에 이와 같은 4개 암모늄염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물에 잘 녹으면서 우리 몸에서 이와 필요한 활성을 나타내주게 되겠죠. 알러지를 저하시켜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민은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물에 녹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물에 녹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있는 아민을 쉽게 또 용매층으로 뽑아낼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민은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하더라도 베이시스트를 연기도를 나타내주게 되죠. 그러면 산하고 만났다. 그러면 쉽게 conjugate acid, conjugate base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아민이 반응이 알킬 아민이 반응성이 더 크겠느냐, 이와 같은 아로매틱 아민이 반응성이 더 크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아로매틱 아민 화합물은 이게 루이스 구조가 뭐가 되나?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아로매틱 아민이 뭐보다도 알킬 아민보다는 안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응성은 안정한 형태의 아민보다는 불안정한 형태의 아민이, 왜냐하면 불안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이것은 위크 베이스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스트롱한 베이스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pK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민이 우리가 산으로서도 반응을 잘했지만은 이와 같은 아민이 여기에 비공준 여성이 있는데 뭐하고 이와 같은 카르보닐하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때의 요 카르보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가 되나 이것이 아민이 뉴클레오파일로서 우리가 작용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번에는 카르보닐 화합물에 그 다음에 1차 아민이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와 같은 이민 행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2차 아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민에다가 이중결합이 있는 에나민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실할라이드 계통의 아니면은 에스테르 계통의 화합물을 우리가 여기가 CL이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OCH3도 좋지요. 그럼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에다가 암모니아를 2당량 아니면은 1차 아민을 2당량 아니면은 2차 아민을 3당량을 넣어주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1차 아마이드 아니면은 2차 아마이드 아니면은 3차 아마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아민은 아실할라이드하고는 반응을 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것이 끊어져 나가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아스타날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마이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이 이렇게 만났다. 하나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아로매틱 화합물에 하나는 이와 같은 카보케타 이온을 만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은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잘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의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다른 알킬레이션 된 화합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만나게 되면은 요것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는 거죠. N 알킬레이션이 가능한데 여기에 있는 벤젠고리에 있는 여기에서 전자를 밀어줘 가지고는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쉽게 우리가 프레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이나 이런 반응을 시켜주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반응이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요 N에서 여기 있는 N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돼버리고 이번에는 전자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아민이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전자가 여기에 부족한데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OH나 할라이드나 이런 것들은 반응이지만은 뭐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아민 그룹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프레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이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가 없나요?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아실레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실레이션을 시켜주고 아실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가 되면은 뭐가 브레이델 크랩스 리액션이 일어나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자를 이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상태니까 이런 경우는 also 그 다음에 메타가 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요 그룹의 also 위치에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룹의 파라 위치에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에는 뭐가 되나 N-아스틸레이션 된 가지고 N-아스틸레이션 된 걸 가지고 뭐를 산이라든지 연기를 가지고 풀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과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단지 이와 같은 화합물이 여기에서 아민에서 있을 때에 바로 알킬레이션이나 올소라든지 아니면은 파라의 알킬레이션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뭘 막아냈을 때 이와 같은 아마이드 그룹을 바꿔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올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타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얻어진 올소와 메타 프로덕트를 가감하게 여기서 끊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기서는 만들 수 없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아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우리가 SN2 반응도 잘하지만 또 최대한 계속해서 아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4차 암모늄연까지는 됐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4차 암모늄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일리미네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다는 가정을 찾아낸 것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호프만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을 찾았는데 좀 특이한 제거 반응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CC에 그 다음에 H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H 여기가 OH일 때에 물이 빠져나가주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죠. 그런데 NH2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이와 같은 아민이 메슬아유다이드를 만나. 그럼 첫 번째 반응이 뭐가 일어나주게 되겠네요. 메슬레이션 1, 메슬레이션 2, 메슬레이션 3, 메슬레이션이 일어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두 번 붙고, 그 다음에 세 번 붙게 되면은 이와 같은 4차 암모늄 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차 암모늄 염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실버옥사이드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AGI가 해서 침전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OH로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요. 단지
여기에서 I가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H가 하나 떨어져 물에서 뭐 받으면 되겠죠, 그죠?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AgI에 OH-로 떨어져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H가 여기 있는 H가 쉽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는가 하면은 OH-H가 하나 떨어져 나오니까 물이 떨어져 나오죠. 그 다음 요것은 요대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빠져나오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엘리미네이션은 분명히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이게 생겼죠. 그런데 엘리미네이션을 생기는 과정을 뭘 하나 아민을 가지고 N-메스를 한 번, 또 두 번째 N-메스, 그 다음에 세 번째 N-메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민 그룹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미네이션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와 같은 반응을 뭐가 되나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은 이게 실제적으로는 요 마이너스가 H를 잡고 전자를 밀어주고 이거 하고 하는 형태로, 그죠? 우리가 E2 타입의 반응 메커니즘 형태인데 이 두 타입에서는 뭐가 떨어져 나갔나요? CL이라든지 OH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서는 트라이메설아민, 트라이알킬아민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뭐가 되나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이와 같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서는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CH3I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HI가 빠져나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HI가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메설 아이오다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그룹이 떨어져 나갈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여기 있는 H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H가 떨어질 준비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E2 반응하고 그 다음에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런 형태는, 자, 요런 형태는 여기 있는 H, 그 다음에 요것이 O-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E2 반응 메커니즘에 봤을 때에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게 나으냐 하면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기가 더 많은 것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민을 가지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생성되는 것이 더 안정하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중결합에 만들어졌을 때의 이중결합의 위치에 이 두 반응에서는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항기가 많은 쪽이 더 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을 했을 때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결합의 저항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이중결합의 저항기가 더 적은 놈이 우세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메설 아이오다이드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맨 처음에 뭐가 되나요? N에 메설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N에 메설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N에 메설 되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끊어질 때에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끊어지기 쉬우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형태가 H가 다 끊어질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가 NCH3가 될 것이고 또 CH3가 될 것이고 또 CH3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상황이 같죠. 그런데 여기서 실복사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것은 저항기가 더 많은 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항기가 1개, 2개,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항기가 1개, 2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저항기가 많은 어떤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기가 적은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나 그 다음에 E2 반응에서 E2 엘리미네이션은 제거 반응은 같은데, 한 가지는 이와 같은 BR이나 OH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고, 한 가지는 그냥 OH나 BR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와 같은 아민의 알킬 그룹이 3개나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암모늄염이 되고 나서 떨어져 나가는 2가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로마이드나 OH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를 생각해 줄 수가 있나요?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중결합의 취항기가 많은 것이 더 유리하게 메이저로 생기는 반면에, 이와 같은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항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취항기가 더 적은 쪽에 이중결합이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화합물이 필요하면은 일반적인 E2 엘리미네이션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을 사용을 해서 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생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했죠. 결과적으로 차이는 이와 같은 아모늄 염이 만들어져 가지고 큰 그룹이, 이 그룹 자체가 크니까 떨어져 나가는 위치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프만 엘리미네이션, E2 엘리미네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을 조금 더 또 다른 형태의 나이트로 그룹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이트로스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은 잘 기억을 하시나요? HCl 플러스 HNO3 또는
H2SO4 플러스 HNO3 해주게 되면 공이 뭐가 만들어지나요? NO2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NO2 플러스는 이와 같이 벤젠고리에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쉽게 벤젠고리에 H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션이 되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 했죠. 2학기 시작하면서 했지만은 여기서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NO2 플러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HNO3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HNO3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NO2 HNO2 아니면은 NaNO2를 사용을 해주자. 우리가 HNO2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나이트러스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러스 애시드를 뭐하고 산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이트러스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NO2 플러스가 나오지만 여기는 뭐가 되나? NO 플러스 나이트로소늄 이온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 자,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NO2를 얻으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달리 나이트로소늄 이온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HNO2를 쓰는 것이 아니라 HNO3를 쓰는 것이 아니라 HNO2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NO 플러스 이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민에다가 그 다음에 NaNO2를 쓰고 그 다음에 HCl을 써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조늄, 다이아조늄 그 다음에 솔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페닐 아민에다가 그 다음에 NaNO2 그 다음에 HCl을 반응시켜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아릴 디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은 나이트러스 애시드를 사용을 했을 때에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나이트레이션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2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HNO3를 강한 질산을 사용해 준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O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HNO3를 쓰는 것이 아니라 HNO2를 쓴다는 것을 사용을 하는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아민이 나이트로소늄 이온을 만났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이 여기서도 이 반응이 가능하죠.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떨어져 나온 Cl-가 H를 하나 뽑으면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없어지고 이와 같은 나이트로소 아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나이트로소 아민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전자를 충분히 밀어줄 수가 있죠. 산 쪽에다가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Cl이 또 요 H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NN이 자 보세요. 여기하고 만났어. 이번에는 뭐가 되나? NN이 됐죠. NN이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없어졌어.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HCl하고 반응을 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자가 요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뭐가 되나? NN 이중결합이 아자이드 형태의 아자이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HCl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나? 이거하고 반응시켜주고 두 번째는 요거하고 반응시켜주고 세 번째 요거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걸 떼내고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다이아조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이아조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N과 N이 삼중결합이 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알킬 아민에다가 그 다음에 소듐 나이트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HCl을 반응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있을 때는 unstable 해주게 돼. 왜? 쉽게 N2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요것만 카르보케타이온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stable한 생성물이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폐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이 어느 정도 알킬 그룹보다는 안정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다른 뉴클로파일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N2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다이아조늄 형태가 이와 같은 G폼의 그 어떤 뉴클로파일에 의해서 추안된 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샌드마이어라고 하는 연구 그룹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샌드마이어 그룹은 뭘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듭니다.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OH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CL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BR을 붙이는 형태의 반응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이와 같은 알킬아민도 가능은 한데 이와 같은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아릴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정한 형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쉽게 N2 가스로 빠져나가 버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되니까 좀 더 불안정한 형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반응성이 크다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이와 같은 아민이 NO 플러스하고 한 번 반응하고 HCl하고 또 한 번 반응하고 HCl하고 또 한 번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조늄 솔트는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든지 아니면은 아로매틱이든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나이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여기에서 자, 아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죠.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되고 떨어져 나온 Cl-가 요 H를 뽑아주게 되면은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민에 그 다음에 요 나이트로스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되나요? N과 N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N과 N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N-나이트로소 그 다음에 다이메틸 아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HCl하고 반응하고 HCl하고 한 번 더 반응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이아조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알려져 가지고 있는 것을 샌드마이어 그룹에서는 뭘 하나요? 다이아조늄 솔트는 그대로 만들었어. 만드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요 그룹이 N2로 잘 빠져나가 주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양이온이 생긴다는 걸 예측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다른 뉴클로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쉽게 요거하고 요것이 치환된 형태의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N2 가스로 빠져나가고 HCl 그 다음에 OH가 들어가 주게 되겠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샌드마이어 그룹에서 개발한 것이 이겁니다. 물은 뭐 저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CL을 집어넣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NaCl이나 이런 것보다는 카파클로라이드를 집어넣었을 때 쉽게 CL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NaBr이나 KBr보다는 뭐가 되나? 카파브로마이드를 집어넣었을 때에 쉽게 이와 같은 브로모벤젠, 크로로벤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뭐 명확하게 카파가 다른 메탈하고는 어떤 역할을 해서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샌드마이어 리액션에서는 첫 번째는 다이아전염 솔트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카파가 들어가지고 있는 시약을 썼을 때 뭐가 N2 그룹이 잘 빠져나가고 쉽게 치환이 되는 반응을 찾아낸 것이 샌드마이어 리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이번에는 여기다 뭘 하나요? F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아이오다인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CN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H까지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이아전염 솔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파를 넣든지, 그 다음에 카파를 넣기가 어려운 경우에서도 또 다른 반응들은 일어나 주게 되는. 그러면 다이아전염 솔트가 뭐로 바뀌나요? 다양한 행태로 바뀌게 되는 반응을 찾아낸 반응이 샌드마이어 리액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반응들을 우리가 여기서 브로미네이션을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켜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반응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화합물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자, 우선 이와 같은 나이트로 벤젠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BR 플러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죠. 여기에서 BR 플러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 파트가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은 여기가 브로미네이션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소 위치하고 그 다음에 파라 위치에 브로미네이션이 일어나 여기에 브롬 계속해서 익세스로 BR 플러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들어가는 거죠. 그 반응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벤젠에다가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션을 시키죠.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션을 리덕션을 시켜가지고 아민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소듐 나이트러스하고 그 다음에 HCl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나요?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H- 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포스포릭 애시드를 넣어주게 되면 H- 소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 위치에 뭐가 들어오나요? H가 들어오는 거죠. H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떨어져 나가. 그러면 H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브롬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1번과 3번 위치에 들어가지고 있는 트리브로모 벤젠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얻을 수가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여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이아전염 솔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H-를 거기다 H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사용해 줘야 되나요? 샌드마이어 리액션을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다이아전염 솔트를 가지고 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 본 적 있나요? 염색할 때 쓰죠. 아조 계열의 염색할 때 이와 같은 아조 화합물, 이와 같은 아조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떼내지는 않고 뉴클로파일이 붙어 가지고 있는 행태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돼. 지금 볼까요?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어. 이것이 어떻게 되겠나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나 이렇게 밀어넣어 주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중결합이 NN 이중결합에서 반응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아조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조화합물은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염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아조가 붙어가지고 아조그룹이 붙어가지고 있는 형태의 염료를 뭐가 되나 아조 계열의 염료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 있으면 반응이 더 잘 갑니다. 잘 가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또 떨어져 나온 Cl-가 요 H를 잡고 아로매티시티를 회복시켜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아조 계열의 염료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아조 계열의 염료를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다이아듐 솔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렉트론을 줄 수 있는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염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청바지를 입을 때의 색깔, 진 색깔이죠. 그 색깔은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인디고라고 하는 열매에서 나오는 색소를 가지고 우리가 천에다가 입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바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인디고 열매 속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붉은색을 나타낼 때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사용해주게, 잎이라든지 꽃을 사용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와 같은 붉은색 색소를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염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거죠. 타이리안 퍼플은 뭐가 되나? 이런 색깔이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유럽 황실의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대외의 로마라든지 보게 되면은 귀족들이라든지 그 이상은 대개 가운이 이런 색상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유는 여기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이와 같이 생긴 소라처럼 생긴 고동이 있는데 이 고동을 이와 같은 타이리안 퍼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요는 그죠?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몰랐죠. 그 당시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 조개를 무수히 많이 잡아야 되겠죠. 무수히 많이 잡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염료를 뽑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염색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조개를 몇 마리를 잡았나? 120만 마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라색 염료의 양은 1.2g이죠. 1.2g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손수건 한 장 염색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잡는데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많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염색을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하게 왕족들이나 황족들이나 귀족들만 이런 색상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살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화학물들은 그 당시에 알려져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키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라리아 어떤 모기에 물렸을 때에 열이 나고 하는데 그런 열을 내리는 약으로서도 알려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18살 때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것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꽝입니다. 절대 안 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도를 했습니다. 100% 실패인데 우연하게 보라색이 나는 고체를 얻게 됩니다. 보라색이 나는 고체를 이와 같은. 이것이 뭐냐면은 모바인을 합성을 한 거죠. 자, 아까처럼 타이리안 어떤 그 퍼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것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쉬운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의 모바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실패는 했지만은 살펴보니까 보라색을 나타나요. 그럼 뭐 보라색이죠. 그럼 이제는 뭐가 되나요? 그 조개를 안 잡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보라색을 내기가 쉬웠고 사람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보라색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 늘 그 당시는 구조는 몰랐지만은 보라색을 내는 물질은 찾았고 그것을 염료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조 계통의 화합물들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옐로우 아니면은 레드, 뭐 콩고레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염료들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다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울이라든지 실크는 다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OH나 그 다음에 실크 같은 경우 이것은 아미노산으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H2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가 되나? NH2 그 다음에 SO3H하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울이나 실크를 우리가 원하는 색상대로 염색을 해줄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아조계통의 화합물을 우리가 카튼 같은 경우에서는, 그죠? 이와 같은 카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NH2가 아니라 OH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OH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자이드하고를 어느 정도 결합, 완전한 결합은 아니었죠. 아까는 SO3H하고 NH2하고 연결을 시키는 반응이지만 이것은 수소화 반응을 시키면서 또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면 종류의 화합물도 염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울이나 실크들은 한번 이 색상이 잘 바뀌지는 않는데 면은 자꾸 묽어지게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면이 연결될 때는 염료하고 반응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수소 결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아까는 이미 정확한 공유 결합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죠. 공유 결합보다는 수소 결합이 약하죠. 그래서 색상이 바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형태가 또는 다른 어떤 그 의약품 형태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아주 오래전이죠. 이때부터 이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엔티박테리아, 그 당시는 이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오염되는 게 많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엔티박테리아 에이전트로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민 계통의 화합물에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반응성, 그 다음에 제거 반응, 그 다음에 아조늄 솔트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형태로 치환을 시키는 이런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